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8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는 11일 월요일 검찰이 드디어 김만배 씨를 소환해서 조사합니다. 김만배 씨에게 물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 이재명 게이트, 이제는 의혹도 아니죠. 대장동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이고 떼돈을 버는 그 구조의 한복판에 있었고, 이 사람이 벌어 들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어디에 썼느냐가 지금 앞으로 취재와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11일 이 사람이 검찰에 출두해서 어떤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느냐의 여부가 이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오늘 문화일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700억 원 약정설부터 실탄 350억 원 발언까지 대상자로 특정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돈의 종착지를 찾는 데 검찰이 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를 소환하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정치자금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천화동인이라는 이 계열사 1호의 이 주인이 김만배로 되어 있는데, 요게 누구의 돈주머니가 아니냐 하는 게 지금 수사의 한 가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은 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속에 들어있는 700억 원 약정이라는 발언의 이 의미를 캐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유동규 전 성남 도공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기재한 뇌물수수액은 8억 원, 그중에 5억 원은 700억 원 약정 그 부분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발 이익의 25% 약 700억 원 약정을 유 전 본부장보다 위선을 보고 맺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보다 더 위선이라면은 여기 이재명 또는 이재명 측근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죠. 유 전 본부장이 돈의 종착지가 아닌 경유지일 거라는 의혹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천화동인 1호 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내가 실소유주가 아니란 걸 직원들이 다 안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됐다고 하니, 도대체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거 캐는 거는 거의 쉬운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가 천화동인 1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화천대유의 주주 구성은 김 씨가 대주주라는 것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이 1208억 원이나 되는데 그 일부가 자금 세탁을 거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 언론에 나오는 요 대목 아주 조심스럽게 쓴 이 대목이 이제 뇌관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1208억 원의 일부가 자금 세탁을 거쳐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드디어 이재명이란 실명이 여기 나왔습니다. 물론 의혹이라는 그 꼬투리를 옆에 붙였습니다만, 특히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김 씨가 김만배입니다. 김만배가 정치자금은 내가 대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해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만배와 유 전 본부장 모두 700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전해진
또 다른 문제 발언, 실탄 350억 원 발언도 개발 이익이 커지자 이게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발언 전후해가지고는 성남시 의회 의장과 의원에게 각각 30억 원,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에 녹취에 언급된 실탄은 개발 과정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정치인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흔히 실탄이라고 하면은 뇌물 또는 선거자금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0억 원의 행방도 검찰 수사로 드러나야 할 부분입니다. 김만배 씨는 이 중 100억 원을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에게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액 토목건설업체 남모 대표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법인 간 차입금 상환과 투자 등의 목적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대장동 개발 이익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소환해 화천대유 설립 배경과 대장동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문어발식 로비 경위에 대한 실체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만배 씨를 부르면은 꼭 조사해야 될 게 권순일 전 대법관과 만나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재판 거래입니다. 했다면은, 그리고 그 뒤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에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아서 연간 기준으로 약 2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확실한 사후 뇌물 수수죄, 수뢰죄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걸 정리를 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이에 이 떼돈을 번 이 떼돈의 분배 약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물론 유동규 측은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속에 나오는 350억 원의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화천대유에서 김만배에게 빌려준 473억 원의 돈이 이모, 남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게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느냐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액수를 한번 보십시오.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이 1,208억 원입니다. 보통 이 정도 배당금이 나오려면요, 저 삼성이나 SK나 이런 대기업이라 해야 됩니다. 이 액수가 어쨌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지분 중 25%, 약 700억을 약속했다. 700억이 뇌물로 이렇게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 액수도 얼마나 큽니까? 또 성남시 의회 의장 30억, 성남시 의원 20억, 이건 물론 녹취록에 나오니까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문제지만 이 액수가 보통이 아니죠. 실탄이 350억이랍니다. 350억 하면은 좀 실감이 안 납니까? 이게 달러로 고치면은 3천만 달러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이런 뭐 부정사건이 있어도 뇌물이 3천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참 특히 이 대장동 게이트 굉장합니다. 이 뇌물 액수로서 세계 기록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지금 왜 아직도 성남시장실 또 경기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지 않는지 그거 참 미스터리인데, 녹취록이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하나 확인하면은 자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되면은 이재명 씨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된 직후에 김만배 씨를 불러서 이재명 관련
비리 혐의를 확인하겠다는 검찰, 민주당 지금 내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라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과연 수습 가능한 사건이냐, 아니면은 판도로의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서 핵폭탄이 나와서 이게 폭발하면은 좌파 진영 정권이 그냥 다 날아간다 하는 수준인지.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권 바꿔야 한다, 정권 유지해야 한다 하는 그 차이에서 정권 바꿔야 한다가 정권 유지보다 17%포인트나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게이트의 확산으로 이재명 지지율은 안 떨어지고 윤석열 지지율도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선 과정이니까 이 골수 지지층이 양쪽으로 딱 결집한 것인데, 일반 국민 여론은 정권 교체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하는 흐름은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